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 심볼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이면서 또 상징 체계이면서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면서 또 자부심도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그들의 음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부심은 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은 푸드 심볼리즘에 관련된 재미있는 예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988년도 당시에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개고기를 먹지 말아달라. 그런데 그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괘씸한 거였습니다. 그냥 일개 개인이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해라 마라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우리 올림픽을 치르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개고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양성화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없애야 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고유의 수백 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 간직해온 그런 음식 문화를 왜 올림픽 때문에 없애야 되느냐, 이런 반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터부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많이 먹는 멕시코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이 약간 그 비하하죠. 비너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콩을 먹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개구리 요리를 먹는 프랑스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이 좀 비하합니다. 프로그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먹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큰 상징 체계이면서 또 non-verbal communication의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푸드 심볼리즘 관련해서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는데요. 2016년도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역시 베트남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짜라고 하는 서민의 음식을 서민 식당에서 이렇게 드셨죠. 이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 나는 그만큼 베트남의 서민, 베트남의 일상을 내가 사랑한다. 베트남의 일상을 공유한다. 이런 친밀감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셨었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은 호치민식의 쌀국수를 드셨고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저 북쪽의 하노이식의 이 분짜를 드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치민은 어떤 상업의 중심지고요. 또 하노이는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를 방문하느냐, 또 식당은 아주 좋은 식당을 가느냐, 아니면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당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설렁탕을 대접을 했더니 그 설렁탕을 정말 국물까지 다 마셔가면서 밥을 말아서 먹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너무 긍정의 표시를 부여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 예찬론자죠.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햄버거를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햄버거 예찬론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햄버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문화의 상징입니다. 미국적인 가치를 담고 있죠. 그리고 많은 좋은 음식도 있는데 내가 햄버거를 먹자. 이것은 모든 격식을 털어버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우가 정말 맛있으니까 힌두교도한테 한우 마블링이 좋다.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인지하지 않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되게 참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는 음식의 의미, 음식의 양은 어떻게 하고 어디서 먹느냐, 어떤 음식을 선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독도새우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본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인데 독도 이 해역에서 이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새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걷다가 독도새우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해서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죠. 심지어 일본 정상한테 독도새우라고 하면서 요리로 만들어서 내놨을 경우에 그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이렇듯 음식의 이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정상과 정상 간에 그럴 때 먹는, 만찬에서 먹는 음식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외국인과 먹을 때도 있고요. 또 해외여행을 가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와인도 마시고 그 현지의 로컬 어떤 알코올 음료를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문화권에서는 이런 음식이 왜 중요한가, 그 문화권에선 이런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해외여행이, 여러분들의 외국 여행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